이번 48번째 편은 양자 이론에 기반한 양자 암호 체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암호 체계에서 중요한 진정한 난수 발생을 위하여 간단한 양자 난수 발생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칭적 암호 체계의 문제점인 해독키 전달 문제를 해결한 비대칭 암호와 해독의 RSA 체계는 큰 수의 소인수 분해를 사용하여 현재 널리 사용되는 암호 체계입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면 큰 수의 소인수 분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해독이 가능하게 될 것인데, 양자 얽힘을 활용한 양자 암호 체계는 도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암호 체계로 베네트와 브라사르에 의하여 처음 제안되고 시연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암호는 인류 역사 시대 이래 비밀 의사소통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사람의 생사나 심지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암호체계 에니그마를 깨는 영국의 콜로서스는 연합군 승리에 크게 기여했고, 태평양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은 일본군의 암호통신을 해독함으로 승기를 잡았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암호 제작자와 암호 해독자 사이의 싸움은 치열했었고,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두 진영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양자 암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암호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무작위적 수의 배열인 난수를 양자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난수는 통신과 정보 보호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작위적으로 수의 나열을 만드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0에서 9 사이의 숫자를 생각나는 대로 무작위로 나열하여 난수를 만든다 하더라도 진정한 무작위 난수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수의 배열에서 반복되는 구간이 나타남에 의하여 진정한 난수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자 이론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진정한 난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양자 난수 발생기는 한 번에 한 개의 광자를 발사하는 레이저와 정확하게 50%를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반사하는 반투명 거울, 그리고 광자 감지기와 감지 신호를 처리하는 간단한 전자장치면 충분합니다. 하나씩 발생되는 광자는 반투명 거울에서 무작위적으로 통과와 반사를 하게 됩니다. 통과와 반사되는 광자는 감지기에서 감지되면서 통과는 0, 반사는 1로 기록되도록 전자장치를 작동시키면 0과 1이 무작위로 기록되면서 난수가 발생합니다. 만약 0에서 9 사이의 숫자로 만들고 싶으면 0과 1로 표시되는 몇 개 자리를 잘라서 아스키 코드와 같이 변환하여 0에서 9로 나타내면 됩니다. 이러한 양자 이론에 근거한 양자 난수 발생기는 이미 제품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양자 암호를 설명하기 전에 암호체계 일반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암호는 송신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을 특별한 수단에 의하여 도청해도 모르게 변형시켜 수신자에게 전달하고, 수신자는 변형된 것을 원상복구시켜 원래의 문장을 얻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송신자에 변형하는 방법과 이를 역으로 복구하는 방법을 해독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고, 두 번째로 이러한 복구 방법을 수신자가 받아 해독하게 전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암호체계의 첫 번째 문제 해결은 몇 가지 발명이 큰 기여를 했는데, 컴퓨터의 발명과 대중화로 문장을 아스키 코드로 바꾸고
송신자가 암호문으로 바꾸고 수신자는 해독하는 대칭적 암호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독 방법 전달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생각하였습니다. 송신자가 고용한 비밀 요원이 복구 방법을 담은 007 가방과 요원 손목을 연결한 수갑을 채워 수신자에게 보내는 방법뿐입니다. 물론 택배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암호문이라면 흔히 영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택배는 탈취당할 것입니다. 배송 문제는 암호체계에서 가장 골칫거리였는데 미국에서 DP, 헬먼, 머클은 1970년대 중반 암호화와 해독의 비대칭성을 제한하는 키 교환이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리베스트, 샤마르, 에들먼이 비대칭 암호 시스템을 제안하여 현재 인터넷과 통신에서 사용되는데 이를 고안한 사람들의 첫 자를 따 RSA 시스템이라 불립니다. 이 시스템은 비대칭적 시스템으로 초등수학에서도 나오는 소인수 분해를 활용한 것입니다. 소인수 분해는 어떠한 정수를 소수로 분해하는 것으로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나누어지지 않는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인수 분해는 두세 자리 숫자는 암산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매우 큰 수는 쉽지 않고 자릿수가 커질수록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의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알아내기가 무척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소인수 분해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인수 분해의 숫자를 곱해서 그 결과수가 나오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쉽기 때문에 비대칭 수학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P 대 NP 문제라는 클레이 슈퍼컴퓨터 회사가 현상금을 건 수학 난제 중의 하나와 관련된 것입니다. 매우 큰 두 소수를 곱하면 매우 큰 수가 되는데 이 숫자가 전달하는 문장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공개 키로서 비밀리에 전달할 필요가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송신자에게 보내집니다. 암호화와 해독에 특별한 수식이 사용되는데 해독에는 두 소수를 알아야 하고 이는 수신자만이 비밀리에 보관하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대칭 암호 체계는 송신자는 수신자에게 전달 문제 없이 암호문을 전달 가능하게 합니다. 이 암호 체계를 깨트리는 방법은 매우 큰 수를 소인수 분해하여 원래의 두 소수를 알아내는 방법뿐입니다. 10의 65승의 두 개의 소수로 10의 130승 숫자를 만든 경우 일반적인 PC로 소수를 찾아내는데 수십 년이 소요되고 10의 150승 정도 소수 두 개의 곱으로 만든 10의 300승 정도의 수는 전 세계 모든 PC를 동원해서 계산한다 하더라도 1000년 이상 소요되는데 현재 은행에서 사용하는 소수는 이보다 훨씬 큰 숫자를 사용하고 있어 안전하게 계좌나 신용카드 정보를 송수신하고 있습니다. 수학 역사에서 소인수 분해를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찾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RSA 방법은 현재 리스크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 역사에서 그렇듯이 천재가 나타나 쉬운 방법이 발견되면 RSA 체계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RSA와 같은 현대 암호 체계는 암호 제작자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신을 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이론은 암호 체계와 해독 체계에 동시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자 이론에 기반한 양자 컴퓨터는
현대 RSA 암호 체계를 깨뜨려 인터넷 통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도 하고, 반면 절대로 깰 수 없는 양자 암호 체계를 만들 수 있어 암호 제작자의 궁극적인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역사 속에서도 절대로 깰 수 없다고 생각된 암호 체계가 결국 해독되고 말았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암호 체계와 해독 방법은 국가 기밀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발전이 있는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양자 이론이 현대 암호 체계를 깨뜨리는 방법은 양자 컴퓨터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RSA 체계는 큰 수의 소인수 분해가 쉽지 않음을 이용한 것인데, 양자 컴퓨터는 현재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의 병렬 계산으로 가장 성능 좋은 디지털 슈퍼컴퓨터가 몇십 년 걸리는 일을 불과 몇 초 만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양자 컴퓨터로 소인수 분해를 하기 위한 시도는 이미 쇼 알고리즘 개발이나 현대 암호 체계를 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알고리즘이 개발이 된 것을 보더라도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암호 해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후에 양자 컴퓨터를 다루는 편에서 자세히 할 예정입니다. 양자 암호 체계는 절대로 해독이 불가능한 암호 체계로, 아이디어의 기본적인 형태는 1960년대 말 컬럼비아 대학원생이었던 위스너가 제안한 위조 불가능한 양자 화폐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편광의 광 물리학을 이용한 것으로 지도교수는 물론 주위 동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작성된 논문은 학술 잡지 여러 군데에 제출하였지만 모두 거절되어 발표되지 못하고 사장됩니다. 그러나 위스너는 브랜다이스 대학 동창인 이론과 계산화학을 전공한 베네트에게 논문 사본을 건넸는데,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이 많은 그는 매우 훌륭한 개념이라 생각하여 그 후 10년 이상 논문을 가끔 다시 읽으며 그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1980년대 초 IBM 연구소 연구원이 된 후 몬트리올 대학의 블라사르에게 양자 화폐 아이디어를 설명하였고, 같이 토론하면서 암호 체계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1984년 소규모 학술 발표 회의에서 발표하고 1989년 IBM 연구원인 스몰린의 도움으로 처음 시연됩니다. 독립적으로 연구했던 에케르트는 퀀텀 크립토그래피 베이스드 on 벨스 시오럼이라는 제목의 양자 얽힘에 기반한 양자 암호 체계의 정식 논문을 1991년 처음 발표합니다. 양자 암호 체계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양자적으로 얽힌 입자를 공유하고 무작위이지만 공통적인 난수를 열쇠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과 복제 불가 정리에 의하여 제3자는 이를 복제할 수 없다는 이론에 기반하게 됩니다. 이 체계는 RSA와 같은 공개 열쇠 암호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시스템입니다. 양자 얽힘에서 벨 부등식을 설명할 때와 같이 편광의 수직과 수평 형태뿐 아니라 대각 편광을 이용하여 서로 얽힌 광자쌍 사이에 무작위로 편광 신호를 가순이가 나처리에게 보냅니다. 나처리는 어떤 방향의 편광이 오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수직 수평 또는 대각 편광 방향 감지기로
방향을 감지하는데 두 방향 감지기를 무작위로 작동시켜 제대로 감지하기도 하고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순이는 나처리에게 전화와 같은 고전적 통신으로 편광의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 주지 않지만 보낸 무작위 편광 방향을 감지하기 위하여 수직 수평 또는 대각 편광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만 가르쳐 줍니다. 나처리는 가순이에게 자신이 무작위로 사용한 중에 맞춘 편광 방향 감지기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가순이와 나처리는 서로 일치한 것의 편광 방향 순서만 가지고 공통적인 난수를 공유하게 되는데 암호통신에 사용하는 일회용 난수가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순이가 보낸 편광 방향을 감지하려 하면 편광 방향이 바뀌어 가순이와 나처리가 서로 공유하는 난수에서 제외될 것이기에 안전한 난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순이와 나처리는 몇 개의 난수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면 전부 일치함을 검증할 수 있고 그 일치한 난수는 버리고 나머지만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검증 과정에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가 엿보고 있음을 의심할 수 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양자 암호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암호 체계로서 양자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판명되지 않는 한 도청이 불가능한 암호 체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을 비롯하여 암호 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공개 암호키 분배의 비대칭 암호 체계는 소인수분해 계산의 어려움에 근거한 것이기에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 단계에 이르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오직 양자 암호 체계만 사용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 체계 선진국은 양자 암호 체계와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미국의 백악관과 국방성 사이에 양자 암호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쩌면 이미 구축되어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암호 체계의 중요한 난수는 양자 현상을 이용하여 실질적 난수를 만들 수 있고 큰 수의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에 기반한 RSA의 현대 암호 체계는 양자 컴퓨팅이 실용화되면 깨질 수 있어 인터넷 통신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양자 얽힘에 기반한 양자 암호 체계는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암호 체계로 미래 통신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현재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컴퓨터인 양자 이론에 기반한 양자 컴퓨팅에 대하여 설명하겠는데 그 첫 번째로 기초 이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